본모의 1945 가져왔다. 그와 함께 그만큼 최신 날에 그만큼 두 번째 전쟁 세계 유럽에서 길고 차가운 그림자처럼 대륙 전체에 퍼져있던 제3제국은 이제 황폐해졌습니다. 미국군이 서쪽에서 진격하는 동안 붉은 군대는 동쪽에서 접근해왔습니다. 베를린은 확실히 포위당했고 오데르 나이세 방어선은 마지막 선 방어적인 독일 위치한 수도에서 60km 떨어진 곳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전선사령관인 고트하르트 하인리치 장군은 상황의 혹독한 현실에 맞서 감히 맞선 몇 안 되는 독일군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뛰어난 전략가인 하인리히는 전쟁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지쳐 있었고 수적으로나 병력적으로 열세였으며 길목에 지원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와 나치 고위사령부는 여전히 환상과 절망이 이상하게 뒤섞인 상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에게 결승이의 1월 그 군대 빨간색 비스툴라 강에서 폴란드 평원을 건너 마지막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시루를 향하여 베를린. 그만큼 선 오데르 나이세였다 작곡된 에 의해 군인들, 히틀러 청소년단의 젊은 신병들, 노령의 제향군인들, 그리고 파괴된 부대의 잔당들로 구성된 대대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는 극심하게 떨어졌고 오데르 강을 따라 요새가 건설되었지만 이었다 강력했지만 소련의 전쟁 기계에 맞설 만한 포병대나 탄약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리치 저것였다 정해진 사령관의 무리의 군대 비스툴라에게 3월 초 그는 전략적 후퇴를 조직하는 능력과 무자비한 현실주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오데르 나이세 방어선의 방어가 단지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하지만 직업 군인으로서 그의 의무는 가능한 한 오래 버티면서 민간인들이 대피할 시간을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4월에는 독일의 여러 전선 간의 통신이 사실상 두절되었습니다. 서로 고립된 야전 장군들은 베를린의 고위 사령부와 작전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혼돈은 전장에서만 지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만큼 높은 구체의 지도, 독일 사람, 그만큼 군인들 모였다. 하인리치의 지휘해 오데르강 주변은 여전히 몇 안 되는 전선 중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어떤 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보급품 부족, 병력 고갈, 소련군의 멈출 수 없는 징역으로 인해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숨어있던 히틀러는 그의 벙커 낮은 그만큼 완전히 정신을 잃은 제국 수상실은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실제 상황과 점점 더 동떨어진 명령을 계속 내렸습니다. 독일군 사이의 사기는 재앙이었습니다. 군인들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 그리고 저것 그 끝였다 가까운 그만큼 스토리오의 잔혹행위 헌신적인 유에 의해 나치의 선전에 힘입어 붉은 군대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습니다. 항복에게 그만큼 동맹국 소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서방인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명예를 위해 싸웠든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위해 싸웠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싸웠든 말입니다. 그러나 나치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갇혔습니다. 소유하다, 선망 상태. 하는 동안 하인리히 나는 노력하고 있었다. 베를린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방어를 조직하기 위해 힘러, 괴링과 다른 고위 지도자들은 기적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여전히 믿었습니다. 3월과 4월 사이에 소련군의 징역은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에게 달다 이에 그만큼 하인리치의 강화 노력 방어 시설, 에게 그것 기의 오데르, 그 무게 압도적이다. 이에 그만큼 그리고 소련의 기갑 차량이 독일군의 방어선의 틈을 벌렸습니다. 도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의 강물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베를린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국의 요새 포위당했다. 징역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무의로 끝났다. 소련군의 징역과 명령 사이에 갇힌 독일군 점점 더 비이성적이 되어가다. 이에 히틀러, 이었다. 사기가 저하되다. 그리고 사악한 가축에 하는
하인리치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후퇴를 조직하는 것, 전략적 저것지연 일시적으로 그것 불가피한. 하지만 그 자신도 방어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그만큼 군대 옛 소련 교차하다 그 강에게 중간 서해 4월과 베를린은 25일에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하인리치는 제3제국의 최종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벙커에 직접 있었습니다. 주어진 계정의 저것, 그만큼 승리 더 이상 불가능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베를린의 함락은 나치 정권의 종말을 의미했고 제3제국의 마지막 보루인 오데르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선은 예상보다 오래 저항했지만 나치 정권의 군사적, 전략적 실패를 상징하는 또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구트와르트 하인리히, 그 전령 투의 패배. 끝이 없어 보이는 전쟁에서 고타르드 하인리치는 가장 실용주의자 중 한 명으로 돋보였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의 군대 독일 사람에게 그것 긴 틀에 그의 직업 군인으로서 하인리히는 무자비한 전략가라는 명성을 얻었고 개인적인 영광이나 이념적 광신주의보다는 구체적인 결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 현실적인 그리고 없이 망상 그것 그는 가져갔다에게 이 되다의 그 사령관의 이마의 오더에 그만큼 제3제국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측근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패배의 현실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하인리치, 오의 후손 오래된 가족, 옛 토지 소유자, 옛 프로이센 동부. 아니요, 그는 전형적인 나치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개인적, 군사적 배경은 그를 고위사령부의 많은 동료들과 차별화시켰습니다. 힘레나 göring과 같은 장교들과 달리 하인리치 아니요, 그는 히틀러 숭배나 나치즘에 매료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든 것 위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A군인 전문적인. 그는 대부분의 경력을 나치 정권에서 보냈지만 나치당보다는 독일에 더 충성했습니다. 그는 나치당에 가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886년에 태어난 하인리치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참전용사였으며 이때 방어 전술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조직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방어시설 효과적인, 에게 근소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그는 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베를린 전초기지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인리치는 엄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행동이나 연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전략적 결정이 스스로를 대변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개인 숭배와 선전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하인리치는 희귀한 인물을 대표했습니다. 예외, A 사령관 더 나아가 관심 있는 예에 의해 그만큼 유효성 정치보다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인 하인리치는 또한 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왔니? 에게 그만큼 교회와 함께 정격 그리고 나는 읽는다 그만큼 성경 각 늦은 그들의 신념 종교에 그리고 그의 옛 프로이센 토지 귀족과의 유대관계로 인해 그는 나치 계급에서 인기가 없었고 그를 강제로 보내버린 괴링은 그를 강하게 싫어했습니다. 카를로 비바리의 요양원 핀란드어의 1943에게 원인이에 그의 명백한 나쁜 건강, 언제 그것은 약이었다. 현실, 이에 A 처벌에 의해 가지다. 반대에게 불 그만큼 도시 러시아인 툴의 쿠르스크 전투 후에 스몰렌스크, 비스툴라 군단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예 3월, 예 1945년에 하인리치는 재앙적인 상황을 물려받았습니다. 소련군은 동쪽에서 끊임없이 진군하며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베를린 동쪽에 위치한 오데르 강은 붉은 군대가 수도를 침공하기 전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독일 사람 하인리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군대 A 혼합에 참전 용사 탈진한 청소년 경험이 부족하고 강제로 모집된 사람들 아니요 이었다. 예 정황 이의 얼굴 그 살 수 있다. 군대 옛 소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가피한 일을 가능한 한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목표로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여 강 방어를 조직했습니다. 입증된 비효과적인에게 그것 길이 전쟁 주문했다. 그만큼 건설의 요새 배열하다.
에게 그만큼 약간의 군대 저것 가졌다. 위치의 전략적 그리고 계획된 A 방어의 기피약을 위한 베기가스에게 그만큼 힘적. 하지만 하인리치는 독일군이 영원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방어는 환상에 불과했고 자포자기한 이기다 시간과 함께 A적 우수한 에아의 숫자 그리고 자원 그리고 O와 함께 그만큼 도의적인 에아의 그들의 군대 쇠퇴하던 하인리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리치는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이 결국 함락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 문제였다. 전에 저것 그만큼 윤곽 독일 사람 그 부서지고 힘 옛 소련 발전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그만큼 수도 없이 금지 그것 진심으로 비참한 그들의 상황의 원인은 히틀러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마침내 1945년 4월 하인리치는 베를린에서 히틀러와 다른 정권 지도자들과의 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전선 상황과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가능한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직설적이고 실용적인 하인리치는 히틀러에게 전쟁이 패배했다고 알렸습니다. 즉, 붉은 군대가 강을 건너려 하고 있고 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원을 위한 체포 그들의 징역을 막는다면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할 것이고 독일군과 민간인의 고통만 더 길어질 뿐일 것이다. 히틀러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다.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총통은 분노와 부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에게 하인리치 저것 계속된다. 그만큼 방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 제3제국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인리치는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리치는 오데르 강 방어를 계속 조직했지만 군대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전략적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필요한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복 가졌다. 시간 외에 탈출하다. 전에 무에 적어 도착할 것이다. 그 군대 빨간색.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혼란 속에서도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자신의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하인리치는 남은 병력을 이용하여 주코프 군대 앞에 젤로 언덕에서 소련군을 막아내 그들의 징역을 늦추었습니다. 스탈린은 수도를 향해 진군하였고 이반 코네프 원수에게 가능한 한 빨리 남쪽에서 독일 수도 외곽으로 도달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인리치는 베를린을 향한 필사적인 전투를 위해 서쪽에서 더 많은 군대를 모으고 싶지 않았고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에게 도시의 북쪽 그 28의 4월 그 육군 원수 웨필드 비렐름 카이텔 탔다. 이에 의해 그만큼 그는 베를린 북쪽 도로에서 제7기갑 사단과 제15 기갑 척탄병 사단의 병력이 도시에서 멀어져 북쪽으로 행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대는 하소의 제3기갑군의 일부였습니다. 에서 버터스카치 하인리치의 비스툴라 군단을 구성하는 두 군대 중 하나로서 이 군대는 베를린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대신 하인리치는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친 멈추다 그 전진 옛소련제 노이브란덴부르크 샘에 맞서 그만큼 명령 카이텔 그리고 그의 부사령관 알프레드 요들 카이텔은 만토이펠과 함께 노이브란덴부르크 근처 길에서 하인리치를 만났는데 이 만남은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고 하인리치는 4월 29일에 명령 불복종 혐의로 해고되었다. 카이텔이 탈영병을 사살하라는 압력을 가하자 하인리치는 카이텔에게 자신의 부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상당하고 병든 병사들을 사살하라고 도전했고 베를린을 향해 침착하게 북쪽으로 진군을 계속했다. 으로 향하는 하인리치의 길. 하인리치는 1886년에 태어났다. 군비낸 아들 의의 A 장관 의의 그만큼 교회 복음주의 독일 출신. 그는 그의 삼촌 거르크 하인리치와 그의 할아버지 칼 오구스트 하인리치를 포함한 동프로이센 신학자들의 오랜 가문에서 나왔으며
계속해서 존재 A, 신봉자 루터 신봉자,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그는 190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의 전통을 깨고 9월 8일 보병사단의 사관 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3월 1905년 그는 이듬해 전쟁학교에 다녔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하인리치는 벨기에의 독일 침공에 참전하여 십자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천리의 1914년 9월 2기 하인리치의 사단은 동부 전선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싸웠다. 그만큼 첫 번째 전투, 그만큼 호수, 마주리아, 그리고 그만큼 전투, 로츠, 그리고 받았다. 그만큼 1915년 7월 1등 철십자 훈장을 받음. 안에 5월, 1916년 하인리치는 베르도행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1916년 9월부터 그는 제24 예비군단과 제115사단에서 참모로 복무했습니다. 보병. 안에 3월, 1917년 하인리히 였다 예정된 에게 상태 연세가 드신 독일 사람. 9월에는 참모장교 교육과정에 참석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늦은 그는 제7군단과 제8군단에서 참모장으로 복무했습니다. 1918년 2월 하인리치는 분할, 보병, 바타처럼 공식적인 여어의 상태 연세가 드신 운영관리자. 이 지위에서 그는 프로이센 기사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1918년 8월 검을 든 헨촐레른 왕가. 1918년 독일이 패배한 후 하인리치는 국가방위군의 축소된 군대에 남아 군사 기술을 계속 연마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과 달리 임원들에 그만큼 시간, 하인리치 아니요 그 봤다, 끌렸다, 이에 의해 그만큼 성장하다, 파도, 민족주의, 그리고 급진주의 저것, 그 펼친 이에 의해 독일, 언제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그 게임, 나치가 인수했습니다. 1933년 집권. 당시 하인리히는 이미 군대의 상위 계급으로 올랐지만 이념적으로는 정권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에게 달다에 제공하다 낮은 그 명령 나치. 또한 연령, 그의 충성심은 히틀러나 국가사회주의보다는 독일군과 국가에 더 컸다. 헤인리치는 아내 게르트루데와 사이에서 하트무트과 기세라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유대인 부모.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은 혼혈아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나치의 인종법에 따르면요. 그러나 하인리치는 히틀러로부터 직접 독일 혈통 증명서를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아리아인이라는 가정을 입증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하인리치는 이미 경험 많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갈등 초기 그는 프랑스 침공 동안 서부 전선에서 주로 복무했고 전쟁이 시작된 후 동부 전선에서도 복무했습니다.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프랑스 전투 중 하인리치의 지휘는 육군 집단의 일부였습니다. 기음의 일반적인 빌헬름 리터에서 리브, 였다에게 명령의 12군단, 형성되다 부분의 에아디아 군대, 그만큼 힘의 하인리치, 그들은 달성했다. 14일 자르브리켄 남쪽의 마지노 방어선을 돌파하다. 6월에 1940년 없이 금지 였다에 그 동부 전선 하인리치 시작했다. 에게 눈에 띄다처럼 하나 그만큼 기본 전략가들 베르마트 방어부대.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중 하인리치는 그 네 번째 군대 퀸터의 지휘해에서 클루게처럼 일반적인 에게 명령의 33 세몸 비아위스토크 민스크 전투, 키이우 전투, 모스크바 전투 중 군대. 그는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천리의 1941년 에게 결승 1월 1942년 하인리치 제4군의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그 24년 11월 1943년 그들은 허락했다. 그만큼 나무십의 참나무 벨로루시 오르샤 지역 근처에서 방어 위치를 차지한 사군이 바실리 장군이 이끄는 서부 전선의 징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오르샤 전투에서의 리더십에 대해 기사 십자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소콜로프스키 제4군의 후퇴 중에는 진군하는 붉은 군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하인리치가 수비 전문가로서 명성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히틀러의 팽창주의 이념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요 공세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인리치는 더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여 필요할 경우 병사들을 보호하고 조직적인 후퇴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선호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43년 스몰렌스크 방어였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서 독일군이 패배한 후 독일군은 나는 발견했다. 철수 소련 전선에서 하인리치는 적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중요한 위치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지원군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인리치 성취 지연, 그 전진 옛소련 동안 여러 개의 주, 수입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아는 지휘관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방어 승리는 높은 명령 독일 사람, 하지만 셰인리치는 이미 나치 지도자들 중 일부, 특히 그는 동부 전투에서 충분한 공중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괴링을 비난했습니다. 1943년 하인리치는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에게 그만큼 주문하다, 예불, 그만큼 도시, 그는 독일군이 후퇴하는 동안 스몰렌스크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파괴 행위는 불필요하며 민간인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냉담한 태도와 함께 그에게 다음과 같은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고점 공무원의 정권, 포함됨 괴링과 하인리히 힘러. 이런 상황에서 하인리치는 건강 문제를 핑계로 카를로비바리의 요양원으로 임시로 보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나치 지도부와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1944년 우크라이나에서 붉은 군대가 이전에 성공한 이후 헤인리치는 중부군 집단의 철수와 그 단축을 거듭해서 주장했습니다. 일선 직원 히틀러는 1944년 5월 20일 참모총장 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6월 4일 하인리치는 사사단 사령관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군대 저것 더 나아가 그는 나중에 포위되었다. 에게 이것의 민스크 그리고 거의 의해 파괴됨 동안 그만큼 작업 바그라티온 안에 그 여름 1944년부터 후에 8개월여의 철수 강요된 하인리치는 헝가리로 파견되어 제1기갑군의 사령관이 되었다. 제1헝가리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첨부된 에게 같은 그는 일군을 견제할 수 있었다. 장갑차 비교적 손대지 하는 동안 그 철회했다. 슬로바키아로 향합니다. 1944년 후반 두클라 고개 전투 중 1차 군대 판처는 소련군이 슬로바키아 민족 봉기의 슬로바키아 반군 세력과 연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인리치는 제3제국의 몰락이 시작되기 불과 한 달 전인 1945년 3월 3일에 기사 십자훈장에 참나무잎에 검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경고 그 회의 저것 밀봉하다 그 목적지의 제3독일 하인리치 장군이 힘러 괴링 히틀러를 포함한 나치 고위 간부들에게 붕괴 사실을 알린 회의의 이마이다. 이벤트 저것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알려진 것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 이하의 직접 기록이 부족하여 후속 보고, 간접적인 증언 및 정보에 입각한 가정이 존재합니다. 하인리치는 현실주의와 그의 공급에게 얼굴에게 그만큼 현실이 재해 군대 독일 사람에 그만큼 전쟁의 마지막 날들 1945년 4월 말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포위하면서 전선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인리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장군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전쟁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치의 지도부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계속해서 기적적인 승리나 불가능한 진전에 의지했습니다. 하는 동안 저것 괴링 그리고 힘러는 자신들의 이익과 연합국과의 가능한 협정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내 이건 문맥 하인리치 그는 가져갔다 그만큼 소식의 저것 그만큼 상황 군대였다. 지속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히틀러와 다른 고위 사령부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나 녹음 파일과 같은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나중에 증언이나 정권과 가까운 인물들의 일기, 단편적인 군사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인리치와 나치 지도자들 사이의 정확한 상호작용 중 많은 부분이 재구성되거나 추론되었다는 뜻이다. 알프레트 요들, 비렐름 카이텔 등 전쟁에서 살아남은 일부 장군과 장교들은 자신의 증언에서 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히틀러가 장군들에 대해 점점 더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자인 하인리히는 아마도 히틀러의 부인과 충돌했을 것이다. 그는 군대를 철수하고 상관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불복종하여 베를린에서 직접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피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로 인해 총통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케이텔, 윌헬մ 북도프, 마르틴 볼만, 한스 크랩스, 칼 드니츠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힘러, 괴링, 히틀러도 있죠. 그때까지 하인리치는 총통과 몇 번만 접촉했을 뿐이었고, 그날 그가 총통에 대해 받은 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출판된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히틀러는 A 그늘에 의해 그 벙커,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백일몽에 빠져서 인생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인리치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능한, 지적했다에 A 막대한 지도 표시됨, 나무 테이블에는 오데르 강 주변에 모인 군대의 배치와 이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3도 군대 판처, 위치안에게 북쪽 강이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적옷 그만큼 물 내려갈 것이다. 퇴거 소련의 잔혹한 공격에 노출된 독일군에게 하인리치는 첫 번째 방어선에서 생긴 틈을 메울 수 있는 후위대가 없었습니다. 군대, 예약 가졌다 계속. 이다 전송된 에게 프라하, 어디 그 나는 믿었다 그럴 것이다. 장소 그만큼 공격 주요한 크랩스 터낫였다. 그 첫 번째 112에 개입하다. 그에게 약속하다. 에게 하인리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지원군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다. 하인리치가 절망에 빠진 채로 지켜보는 동안 히틀러는 소련군의 상황이 독일군과 비슷하므로 전투는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짓말이네요. 고링은 루프트바페가 전투에 필요한 병력을 제공할 것이다. 힘러 역시 뒤지지 않으려고 SS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크리거 마린을 지휘한 도니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선원들 포기할 것이다. 그만큼 배를 타고 바로 오데르 강으로 향합니다. 하인리치는 자서전에서 이 시점의 회의는 경매로 바뀌었다고 썼다. 나치 정권의 최고 간부들은 단지 누가 가장 헛된 약속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인리치는 제공된 군인들이 사상자 수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göring은 하인리치를 그의 시골 저택인 카린홀로 초대했습니다. 카린할은 베를린 외곽 오데르 강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디 루프트바페의 총사령관, 그는 사치스러운 삶을 즐겼습니다. 숙고하다 그의 군대가 점령한 도시에서 압수한 예술작품을 수시간 동안 거대한 파티를 조직하다 옷을 입었다와 함께 A 예복 로마인 그리고 샌들 보석으로 뒤덮이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손톱과 입술에 페인트를 칠하고 고대 로마 황제 네로인 척하며 터무니없는 양의 약물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디히드로코데인, 하인리치와 괴링 사이의 나쁜 관계는 나치 정권의 지도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 시작은 1412년 제6군 항공 참사가 일어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인리치에 따르면 잘못은 괴링의 탓이었다. 그는 하인리치가 불복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회의 그 일은 오래가지 못했고 하인리치의 자서전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패배의 전령은 모욕을 당하고 감동받지 않았으며 떠날 때 괴링에게 행운을 빌어달라고 부탁했으며 소련군의 징역으로부터 궁전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만 적었다.
마침내 붉은 군대는 카린할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월 28일 괴링은 부하들에게 그의 죽은 아내의 이름을 딴 저택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의 저것, 쓰러뜨리다, 의 소유, 예 그만큼 소련. 괴링 선적 나중에 총통 벙커로 전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을 통해 예 그들의 부족한 그리고 떨림 윤곽, 히틀러. 그는 괴링이 쿠데타를 감행할 의도를 감지했기 때문에 그를 알프스의 한 거주지의 감시에 가두어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발각될 것입니다. 조금 시간 후에 연합군에 의해 카리놀 괴링과 그의 제국의 종말 중 한 명인 헤르만 괴링은 오랫동안 아돌프 히틀러의 부사령관이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창시자, 제국 원수, 그리고 제국의회의 의장인 괴링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의 그 나치즘의 부상과 독일의 전쟁 기계, 그러나 제3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괴링의 지위도 무너졌습니다. 정권, 그의 마지막 몰락은 일련의 논란이 많은 결정과 궁극적으로 그의 체포로 특징 지어졌으며 그의 위대함과 쇠퇴의 상징이었던 그의 호화로운 거주지인 카리놀의 붕괴로 절정에 달했다. 전쟁이 시작될 때 괴링이었다 하나 예 그만큼 리더들 더 나아가 힘있는 수의 독일, 그러나 정도 저것 그 갈등 그 연장된 그리고 그만큼 패배시키다 독일 사람 그 익을 향하여 더 나아가 명백히 그의 영향력과 히틀러와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한때 자랑스러웠던 괴링, 영국 전투에서는 제국을 방어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연합군의 독일 폭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의 군사적 정치적 명성을 상당히 떨어뜨렸다. 히틀러가 그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괴링은 1941년 공식 후임자가 된 그는 전쟁의 종식을 리더십을 맡을 기회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괴링은 베를린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히틀러가 통치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여 4월 23일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1945년대에서 그의 거주 바이엘은 알프스에서 제국의 지휘권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정치적 책략을 배신으로 여겼다. 괴링의 전보는 총통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수년간의 충성심과 그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히틀러 그것 고발당한 은리의 높은 배신. 안에 극심한 편집증이 만연했던 시기에 히틀러는 어떤 불충실의 징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괴링은 벗겨진 내 모두 그들의 요금 그리고 체포되다에 의해 그만큼 낮은 그만큼 명령에 히틀러 같은 날 적어 선적 그 전보와 함께 그의 체포 그만큼 직업정책 그리고 군대의 괴링 극적으로 끝났습니다. 한때 제3제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로 여겨졌던 한 남자는 결국 자신의 정권의 포로가 되어 고립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카린할은 괴링의 웅장한 거주지로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쇼프하이데 숲에 지어졌으며 그의 사치스러운 만큼이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카린 고링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괴링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은 귀중한 예술작품과 보물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 중 많은 것들이 나치 독일이 점령한 영토에서 약탈한 것이었습니다. 괴링 자신이 언급했습니다. 에게 그만큼 거주처럼 A 장소에 철수 어디 할 수 있었다 안심하다. 멀리의 굉장한 삶 정책 그리고 군대 연해 베를린, 카리놀 열렸다 많이 더 나아가 저것 A 단순한 거주. 그것은 시위였다. 의사치. 그리고 여할 수 있다. 저것 괴링 있었다. 뛰어난 모으다동안 연령의 확장나치와 함께 근거 꼼꼼하게 설계됨. 사치스런 거실 그리고 인상적인 예술품 컬렉션을 소장한 이 저택은 괴링의 쾌락주의와 웅장함에 대한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1945년 봄 소련군이 베를린을 향해 진군하면서 카린할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괴링, 알고 있는 그는 베를린의 함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궁전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날에 göring은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소개, 그의 수집, 르의 미술, 그리고 카린홀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 이 부의 대부분은 göring이 피난처로 삼고 아마도 권력의 위치에서 연합군과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랐던 바이에른 알프스로 운송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협상의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기는 했지만 절박한 그 순간에는 göring 아직도 제3제국의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45년 4월 28일 낮은 그만큼 명령의 göring 군인들에 그만큼 독일 공군 배치하다 카린홀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계획은 소련군이 급속히 진군해와서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 재산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göring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해 카린홀을 폭파시켜 저택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행동이었다. 상징적인 아니요 오직의 무너지다 직원위의 göring. 그러나 제3제국의 붕괴도 있었습니다. 카린홀이 파괴된 후 göring은 서방연합군과 협상할 기회를 찾고자 알프스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나치당 내의 이전 접촉과 영향력으로 인해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A. 수치 양도인 저 사이 그만큼 유적의 정권 나치 그리고 그만큼 우승자 없이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환상으로 밝혀졌습니다. 1945년 5월 6일 göring은 피쉬홀은 마을에서 미국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전후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려 했지만 곧 감옥으로 이감되었습니다. 여따 하나, 뉘른베르크 재판의 주요 피고인들은 그들은 요금을 청구했다. 요금 외에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및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음모. 얼마 전에 12점의 4월, 그만큼 음악협회점의 베를린 구은 그의 마지막 콘서트. 알버트 스피어 군수 및 전쟁 생산 장관이자 건축가 공식적인 제3제국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C 장조를 포함한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이어서 브루크너의 교향곡 4번, 별칭은 낭만주의를 연주하고 괴터데머룽의 3막을 마무리하는 브루닐데의 아리아로 마무리했습니다. 발키리가 자신을 희생하는 동안 왁넬의 A 막대한 장작더미, 시체 임시 안치소 누구의 불꽃 끝날 것이다 소비하기 위해 그 세계에 그만큼 남자들, 그 라운지, 그리고 그만큼 전사들의 발할라, 그리고 그 판턴에 그만큼 신들, 관객들이 향했을 때 비루닐드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여전히 귀에 울리는 가운데 떠나는 10살 어린이들, 드쳇 회원들, 융볼크, 히틀러 청소년단이 캡슐을 배포하다, 나트륨의 작은 바구니, 고리. 이 캡슐 중 하나가 아마도 göring이 재판 직전 자살하는 데 사용한 캡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액자 그 끝, 하나, 그만큼 기본 건축가의 제3 독일. 그의 인생은 과잉, 권력, 부패, 야망으로 가득 찼으며 그가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드라마로 끝났습니다. göring은 생애 마지막에 카린홀 저택처럼 스스로를 파괴했으며 나치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반영하는 쇠퇴와 파괴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힘러, 그 건축가 안리에 그의 소유하다 망치다. 제3제국의 마지막 무렵 나치 지도자들의 결정은 절망과 부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는 동안 그만큼 힘 동맹국 그들은 전진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독일의 심장부로 들어간 하인리히 힘러는 그중 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강한의 정권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패배는 불가피했지만 힘러는 계속해서 그만큼 희망 오의 A 기적 어느 하나에 그의 결함에게 그만큼 가능성 오늘 서방 연합국과 별도로 평화 협상을 통해 스스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비스툴라 군집단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힘러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귀하의 경험 군대였다 제한된 그리고 그만큼 그가 전장에서 보여준 무능함은 실패한 방어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 힘러는 군사적 현실보다는 패배의 정치적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을 위한 그만큼 가능성의 베를린을 방어하는 데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재앙이었으며 특히 그가 이미 연합군과 비밀 협상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노력 중이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총통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했지만 사적으로는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폴케 베르나도트 백작을 통해 서방연합군과 협상의 길을 열려고 시도했으며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통해 히틀러 이후에 독일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거나 적어도 개인의 생존이 보장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회동에서 그는 그런 배신이 드러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고 하인리치가 전선의 혹독한 현실을 계속 설명하는 동안에도 충성심을 가장했습니다. 회의 중에 히틀러가 반응하는 동안 분노로 관점에서 그만큼 소식 이의 하인리치 그리고 괴링 그 유지됨 이의 고요, 힘러 채택하다의 멀리 있는 자세. 그는 상황이 구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독일의 방위를 위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데 더 치우쳐 있는 듯했다. 군사적 현실과 이러한 단절은 그만큼 야망 정책 제 힘러 그 할 것이다. 그 다음 날 연합군과 협상하려는 그의 시도가 발각되어 그의 최후의 운명이 결정되자 그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SS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데 익숙한 히밀러는 엄청난 정권의 억압적 기계의 일부가 이제 땅 저거다니요 지배당했다. 강제 수용소나 국내 보안 작전과는 달리 군사 업무는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 그리고 수용하다 패배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에이심레는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환상에 계속 집착했습니다. 사건의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힘러는 자신의 배신이 이미 폭로되기 위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히틀러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이 연합군과의 비밀 협상 내용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전체 우호트의 이것들 노력 그의 신복들을 통해 이별은 확정되었다. 그때까지 힘러를 맹목적으로 신뢰했던 총통은 힘러를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기각되다 이에 모두 그들의 요금, 히틀러의 지원도 없고 별도로 평화를 확보할 가능성도 없자 힘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며칠 만에 사라졌고 탈출을 위한 마지막 시도로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옷차림 그오구의 군인 공단, 하지만 그는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22년의 5월에 1945년, 그만큼 최후의 굴욕을 위한 하나, 의에 그만큼 남자들 더 나아가 강한의 제3 독일 도착하다 언제. 후에 비이 체포된 그는 시한화물 캡슐을 섭취하고 자살함으로써 그의 정치 경력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힘러의 쇠퇴는 그의 삶의 종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치 정권의 붕괴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공포와 통제의 대명사였던 그 인물은 이제 자신을 독일의 미래의 건축가라고 믿었던 한 남자의 실패한 야망을 상기시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죽음도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취약성 EH에게 이는 두려움과 억압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가까운 동맹을 배신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는 힘러의 절박함은 폭력으로 번창했지만 적어도 지금 그는 편집증과 배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며칠 동안 그 구조는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치의 권력, 요제프 괴벨스, 헤르만 괴링과 같은 다른 지도자들도 여기에 끌려들었습니다. 에 의해 A 시리즈의 결정 자포자기한 괴링에 의해 그의 부분 있었다 상태 견딜 수 없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에 집착했지만 그들의 영향력도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베를린의 저항은 무너지고 있었고 충성심 사이에서 공영에 처한 독일군들은 A 정권 조리의 유적 그리고 그만큼 임박하다 패배시키다 직면하고 있었다. 그만큼 잔혹한 현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힘러가 자신의 이념과 총통을 배신한 것은 나치가 마지막 날들에 겪었던 혼란 상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의 유산뿐만 아니라 그를 신뢰했던 사람들의 충성심도 중요합니다. 제3제국의 황홍기의 개인의 야망과 절망이 커졌습니다. 권력의 거물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배신으로 인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파멸로 끝난 서사를 관통하는 실마리.
그 어스름의 제3 독일, 그만큼 지구력 끝의 베를린. 1945년 4월 16일 걸기 원수가 이끄는 소련군은 주코프는 베를린 포위 공격의 마지막 단계인 오데르나잇의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몇 주 전에 라인강을 건넜고 독일은 양쪽 전선에서 모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파괴 속에서도 일부 나치 지휘관들은 불가능한 승리를 믿거나 적어도 최후까지 광신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련군이 접근하자 포위 베를린 전역의 저항은 나치 체제의 붕괴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헬무트 바이들링은 저16기갑 군단 사령관으로 베를린 방어를 담당한 주요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이들링은 소련군과의 초기 교전에서 뛰어난 전략적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히틀러에게 도시 방위 사령관으로 임명되자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4월 23일에 지휘를 맡았을 때 베를린은 사실상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적, 물류적 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들링 이하에 그만큼 이 상황에서 그는 맹목적인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항복을 시도하면 지하 벙커에 남아있던 히틀러 자신이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저항을 계속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바이들링은 히틀러 청소년단의 청년과 폴크스 슈트름의 노인을 포함한 나머지 병력을 조직하여 소련의 징역을 늦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베를린은 저항 세력으로 나뉘었고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라는 엄격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을 감독하는 지휘관들은 다음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많은 스예 같은 사고방식을 공유한 사람이 저항하다 어느 하나 주사위 저것 히틀러 승진. 하지만 에게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와이들링조차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 없음에 그만큼 패배시키다, 직면하다 와 함께 그만큼 도시가 파괴되고 수비대가 전멸당할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는 시도했습니다. 벙커 관리자들에게 항복만이 유일한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고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무장 친위대 사단사령관인 비렐름 몬케는 베를린 공방전의 마지막 순간에 핵심적인 방어자 중 한 명이었다. 몬케는 다음을 포함하는 정부 지구의 방어를 담당했습니다. 그 독일 의회 그리고 그만큼 총리실의 독일, 어디 히틀러 그는 총통 벙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서부와 동부 전선에서 여러 차례 전투에 참전한 베테랑인 몬케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잔혹하면서도 규율을 지키는 지휘관이라는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4월 말 몬케는 동쪽에서 진군하는 소련군에 대한 격렬한 저항을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에게 달다이에 그의 광신자 충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몬케는 상황이 지속 불가능함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바이들링과 마찬가지로 그의 주된 관심사는 제3제국을 위해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이 대학살로 파괴된 데에서 갇힌 군인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의회 의사당이 포위되고 소련 포병대가 시내 중심부를 폐허로 만들자 몬케는 완전한 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지만 그의 노력은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총통 벙커 내부에서 군대가 붕괴되는 동안 나치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념적 운명론에 집착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 장관 선전이 독일였다 하나 이게 그만큼 더 나아가 타고 있는 수비수들 예 끝까지 저항하다. 4월 30일 히틀러에 의해 마지막 제국 총리로 임명된 괴벨스는 군사적 패배 이후에도 국가사회주의가 미래에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웅적 희생이라는 개념을 열렬히 믿었습니다. 괴벨스와 그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치길 거부하고 끝까지 베를린에 머물렀습니다. 리더들 나치, 그의 열광이었다. 그래서 극심한 저것 후에 그만큼 죽음 리에 히틀러 그 4월 30일 괴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는 비참한 결정, 이에 살인에게 그들의 5월 1일에 자살하기 전의 아이들. 괴벨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군사 지휘관은 아니었지만 그의 영향 이념적이었다. 단서를 위한 유지하다. 그만큼 사고방식 후에 베를린에 남아있던 나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살적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5월 1일 히틀러가 죽고 소련군이 총통 벙커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을 때
헬무트 바이들링은 방어 의무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이해했다. 저것 저항은 무의미했다. 소련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후 항복을 협상하기 위해 와이들링은 나머지 군대에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멈출 것이다. 그만큼 고심하다. 그 5월 2일 정식으로 인계 도시에게 그만큼 군대 옛소련 이것 행동 액자 그 끝 예 베를린 전투와 제3제국의 최종 붕괴 광신적인 저항이 촉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해 히틀러 그리고 그들의 팔로워 더 나아가 닿다 그만큼 최대 아래 그만큼 지휘관들 적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시의 유적 그리고 어느 가능성 의의 A 역습 독일 사람 있었다 계속 이다 의해 파괴됨 오래전 전투가 가라앉고 최고 사령부가 항복하자 베를린은 나치 정권 종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도시를 방어한 지휘관들은 제3제국의 마지막 날들을 특징 짓는 광신주의와 절박함이 뒤섞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와이들링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그들은 선택했다. 생명을 구하고자 항복한 사람도 있지만 몽케나 괴벨스와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베를린은 마지막 군사 저항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의 신화가 무너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해 그만큼 잔혹한 현실 패배에 사이 일몰 그리고 역사 예상치 못한 유산 고트하르트 하인리치 지음 하인리치는 쿠르트 스튜던트 장군으로 교체되었지만 쿠르트 폰 장군이었습니다. 티펠스키르히가 있어야 할 사람 비에 정해진 데리자짬까지 적어 학생 할 수 있었다 도착하다 에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비스툴라 군대 집단을 장악합니다. 없이 금지 학생 그는 지휘를 맡기 전에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결국 독일군이 직면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쟁의 마지막 며칠 동안 그의 명목상에 지휘해에 있던 비스툴라 군 집단의 조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하인리치는 베를린으로 소환되었고 헬무트 대위가 명령했다면 복무했을 것입니다. 랭아니오 그것 가졌다 설득했다 예 저것 굵은 정 그래서 느리게처럼 할 수 있었다 을 향하여 플론 강둑에 모여서 수도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인리치는 마침내 5월 28일 플로엔에서 영국군에게 항복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후 하인리치는 웨일즈 남부 브리젠드에 있는 영국 포로 수용소인 아일랜드 팜에 수감되었으며 3주간의 이송을 제외하고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에이필드 미국 2의 10월 이에 1947년까지 그의 풀어주다 그 19 2의 5월 1948년 하인리치는 영국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전쟁 중에 그의 행동과 나치 지도부와의 관계 조사 결과 그는 독일군에서 충성스러운 군인이기는 했지만 SS나 나치당이 저지른 전쟁 범죄나 잔혹 행위에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비정치적 입장과 히틀러와의 거리 그리고 그의 원 더 나아가 가까운 그들은 저장했다. 이에 얼굴 다른 장군들이 전후 재판에서 받은 심각한 비난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장교들처럼 하인리치는 비나치화 기간을 거쳤다. 아니었지만 그는 제3제국의 모든 군 장교에게 비나치화 과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의 배경에 대한 연합군의 조사 결과 하인리치는 아니요. 있었다 가졌다. 말뚝 직접리에 그만큼 결정 이념적의 정권 그리고 그의 군사 경력은 주로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하인리치는 영국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에 1948년 후에 통과하다 3연령의 포로 하인리치였다 출시된 없이 적엇 그에게는 공식 기소가 제기될 것이다. 유능한 군 지휘관이라는 그의 명성은 나치 범죄와는 거리를 둔 사람이어서 뉘른베르크 재판과 다른 연합군 군사 재판에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동료들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인리치는 석방된 뒤 황폐해지고 분열된 독일에 직면하게 되었다. 많은 전직 독일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전쟁 후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독일군은 해체되었고 고위 장교들은 범위처럼 하인리치, 그 없이 발견 A 종이 분명한 일에 그만큼 사회에게 달다. 예, 그들의 업적 군대, 하인리치, 아니요, 였다, 받았다. 전쟁 후 독일에서 우등으로 졸업함, 국가는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독에서는 군국주의적 과거와 전쟁 참전 용사들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동안 그만큼 전후 시대에 하인리치 살았다 A 삶 신중한, 그는 작은 마을인 바드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본 근처의 고데스베르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은퇴 생활은 조용했고 정치나 대중의 관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리치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에 대한 그의 시간, 그 군대 어느 하나에 대한 그만큼의 이벤트, 그만큼 전쟁, 그리고 그 유지된 에게 여유, 수에 그만큼 논쟁 정책 저것 둘러싸여 에게 많은 전직 제3제국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리치는 1950년대에 미국 육군 군사역사센터의 작전 역사 부문을 만드는 데 공헌했으며 이 부문은 1946년 1월에 설립되어 독일 전쟁 포로의 작전 지식과 경험을 미국 육군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코르넬리우스 라이안의 1966년 책인 The에서도 두드러지게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전투, 하인리치는 1971년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카를스루에 그리고 였다 묻혔다와 함께 모두 그만큼 명예 군대 엘예, 그 묘지 프라이부르크 임 프라이스가우 출신의 베르게커, 헤인리치를 군사 지휘관으로 묘사했습니다. 처럼 그 베르마트의 최고 방어 전문가 그리고 천재 존경하다 A에 의해 그들의 동료들 누구의 어둠 현재는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위에 사무엘 여 미첨, 그래서 카리스마 넘치는 에라처럼 A 비료 20파운드 봉지, 영국 군사 역사가 B.H. 리델 수사슴 저것 인터뷰했다. 전쟁 후 H. 하인리치는 그를 남자라고 비슷한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작은 저것 말한다 처럼 응 였다 주는 것 그만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것 간신히 보인다 A 군인 2014년 개인 편지와 일기 하인리히 이었다 컴파일 그리고 게시됨 A 요하네스 휘르터가 편집한 책입니다. 헤인리치는 그의 글에서 전략에 대한 점점 커지는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히틀러 그리고 그의 성장하다 걱정하다 에게 정도 저것 그만큼 베르마트 그 나는 보았다 전쟁 범죄와 홀로코스트 초기 행위에 연루됨 그 유산 하인리치 계속하다 존재 복잡한 하지만 뭐였다 하나 월에 그만큼 지휘관들 독일군 중 가장 유능한 동안 그만큼 두 번째 전쟁 세계 그의 배제에게 열광 나치와 그의 실용적인 전쟁 접근 방식은 그를 많은 동료들과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맥락과 독일군에 대한 그의 참여는 낮은 그 나치 정권 언제나 그들은 떠났다. 경계에게의 기간 어두운 난의 그만큼 역사 안에 회고적 하인리치 그는 히틀러의 자살적 명령보다 병사들의 생명과 전략적 현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장군으로 기억됩니다. 동부 전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나치 정권의 잔혹함에 가담하기를 거부한 그의 태도는 그를 도덕적으로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했지만 당시 다른 장군들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결국 하인리치는 전쟁 범죄와 이념적 광신주의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지만 그가 복무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 그만큼 큰 뜻에게 시면 고트하르트 하인리치 그리고 그만큼 떨어지다의 제3제국 1945년 봄은 유럽의 공포와 파괴를 퍼뜨렸던 제3제국의 완전한 종말을 알렸습니다. 동안 더 나아가 A10년에게 정도 저것 연합군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그만큼 리더들 나치 직면하다 A 현실 저것 오랫동안 그들은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퓨러 붕커의 경계에서 베를린에서 히틀러는 장군들과 함께 기적적인 승리라는 생각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배신 사이를 오가는 관리들, 하인리히 힘러, 헤르만 괴링과 그 밖의 정권 고위 간부들은 자신들을 구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결국 패배는 불가피했습니다.
동부 전선이 무너지자 비스툴라 군대 집단군 사령관 고트하르트 하인리치는 불가피한 상황을 지연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인리치는 그의 특징적인 실용주의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어 전술은 적군의 진격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데 성공했지만 자원 부족과 나치 고위 사령부의 명령 불일치로 인해 모든 기회는 망가졌습니다. 실제 저항, 장군은 베를린 함락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는 동안 나치가 재난을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베를린의 나치 지도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상의 거품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3제국의 붕괴를 상징하는 가장 큰 건물 중 하나는 헤르만 괴링의 호화로운 저택인 카린할입니다.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진군하자 괴링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위는 그의 권력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치 속에 살았던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경비의 고통, 어의 백만, 괴링, WHO 한때 히틀러의 2인자였던 그는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박탈당하고 동료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잔인한 절정에 달하다. 그의 뉘른베르크 재판 후 처형되기 직전에 자살했습니다. 반면에 하인리히 제3제국의 가장 강력한 설계자 중 한 명인 힘러는 연합군과 비밀리에 협상하여 자신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수년간 SS와 강제 수용소를 운영했던 힘러는 연합군이 자신을 불신하는 것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 힘러는 전후 독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개인적인 야망과 그가 건설에 기여한 정권의 불가피한 몰락 사이에서 난처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의 배신은 발각되었고 히틀러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협력자 중 한 명에게 배신감을 느껴 그를 해고했습니다. 다른 많은 나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힘러는 정의를 받기보다는 자살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사이 독일 군인과 시민들은 전쟁의 종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리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충의에게 그만큼 힘무장한, 아니요, 공유 그만큼 눈이 먼 헌신의 히틀러도 아니고 그의 동료들의 광신주의도 아니다. 장군으로서 그는 전략적인 후퇴를 조직하고 학살을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파괴로부터 군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불가피했습니다. 1945년 4월 28일 하인리치는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하여 저항하다까지 그 끝. 그의 접근하다 바쁜 아니요 일치했다. 히틀러가 그의 군대에 강요한 자살적 이상과 함께 제3제국의 마지막 날들 동안 현실과 단절이 있었습니다. 군대와 히틀러의 기대는 반복되는 주제였다. 소련군이 베를린을 포위하고 폭격하자 그만큼 리더들 나치 그 잠긴 이에 펜시안 이에 할 수 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주요 건축가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선전 나치, 그는 아마도 가장 광신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의 주변에서 정권이 무너지자 괴벨스는 저항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괴벨스는 항복보다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빼앗아 가다 그와 함께 그의 가족의 행동 이는 정권의 잔혹함과 절박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만큼 리더들 나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위렘 몽케, 책임자 방어의 구역의 정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휘관들 군대, 그들은 시도했다 구하다에게 그들의 군대, 그리고 사복, 심지어 언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전쟁이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력으로서 옛소련 그 접근했다. 그만큼 독일의 저항은 점점 더 상징적이 되었고 이는 단순한 절망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군사 전략. 한때 유럽을 지배하겠다고 약속했던 제국의 수도 베를린은 폐허로 전락하고 나치즘의 마지막 전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1945년 5월 2일 베를린이 항복하면서 제3제국의 최종 붕괴가 선언되었습니다. 하인리치의 뒤를 이어 도시를 방어한 헬무트 바이들링은 더 이상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항복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나치 지도부의 대부분이 죽거나 포로가 되자 10년 이상 철권 통치를 해온 정권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제3제국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라져버렸다와 함께 그의 몰락, 그만큼 범죄 무리의 전쟁, 그만큼 잔혹행위의 홀로코스트, 그리고 그만큼 황폐화 저것, 그 나치즘은 유럽 전역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후 재판, 특히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괴링, 힘러 등 나치 지도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범위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재판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선행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그만큼 범죄 출매에 맞서 그만큼 인류, 그만큼 리더들 나치, 저것 일부, 그들은 서로를 본 후 같은 처럼 무적에 그들은 끝냈다 그들의 날의 그 격리, 그만큼 배신, 그리고 절망, 그의 완전한 지배에 대한 야망은 밀어넣는 일에 의해 그만큼 현실 위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전쟁과 저항,